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내년 3월까지 모든 대공부대에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내년 3월에 끝나는 2022 회계연도 말까지 모든 대공부대가 지대공 미사일인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필요한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의 수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어 역량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도 수십 킬로미터 하층에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과 비교해 요격 고도가 확장됐다고 설명해 기존 30km에서 50km로 요격 고도가 넓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은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요격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se are far more capable interceptor missiles. They're designed to cover a much larger area. They're designed to be far more likely to kill incoming missiles, including maneuvering missiles. This is a much more capable system, able to defend a significant part of even a larger city. That's important to Tokyo.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비행 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0km, 고도는 970km, 속도는 마하 17로 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도쿄 방위성 앞에 자국 항공자위대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설치하는 등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와 사거리와 고도가 확장된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도입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 운용부대 훈련을 공개하며 핵 위력을 과시했지만 아직 핵무기 실전 사용 역량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또 연속 발사 기술을 증명하지 못해 실전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신속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 운용부대 훈련을 공개하며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전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여러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5 recent tests that involved 2 missiles each, the closest separation in the launch of the missiles was 9 minutes. The longest was 22 minutes. If you were going to operationally use nuclear weapons, you want the separation of the launches to be on the order of 20 or 30 seconds at most. Because if you make it longer, by the time you're launching your second or third missile, you've likely got South Korean or U.S. aircraft that are dropping weapons on the launcher.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미사일 기습 공격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실전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공격 능력에 압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project the idea that they, by using multiple launch sites, at the time and place of their choosing, that they're going to be successful. When in fact, once the indications and warnings are of actual launches for war, those targets are likely to be struck very quickly. 미사일 전문가인 앙키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전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은 관련 정찰 역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n't go as far as to say that the apparent South Korean failure to know that this was from an underwater platform suggests kill chain was ineffective. I think as South Korea improves its own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they'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outh Korea going forward, I think, will pay much greater attention to these. 한편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은 위성 정찰 능력이 상호 보완적이라면서 미사일 방어망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전개했다며 노동당 창건일에 공개한 사진 일부는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최근 진행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 내용과 탄도미사일의 사진을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에 대거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사진에서 지난 1월 보도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그 사진에 정확한 설명을 달지 않아 어떤 의도로 그 사진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사진은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로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아니며 과거 사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매체가 지난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했다고 10일 보도했지만 한국 군 당국은 훈련에 동원된 북한 전투기 중 일부는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거나 비상 착륙했고 심지어 추락한 기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의회의 중진 의원은 이 같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의 국제 규약을 이행하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소속 중진으로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공격용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should be kept in power because the people are happy with their service and their leadership, and so it's actually a indication of weakness on their part. But I do think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denuclearize and simultaneously promote the human rights issues. No dictatorship need be forever.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결과 영양 부족과 발육 부진, 빈혈 비율이 높은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는 10일 VOA에 이같이 지적하며 북한은 지난 1981년 9월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하면서 충분한 식량 접근권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떠맡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국민의 최소 필요를 보장해야 할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15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이 인구의 약 40%가 굶주리는 동안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북한 노동당원 출신인 허강일 씨는 경제가 어려운데 탄도미사일을 계속 쏴대는 김정은과 노동당을 보면 무책임한 행태에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라는 거는 어차피 독재를 위한 그저 당이니까. 예. 그런데 전 세계가 힘드는 정도인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렇게 봉쇄하고 미사일 훈련하고 하는 자체가 김정은이 자체가 이제 북한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이번에 더 절실히 보여주는 거고. 북한 정권은 지난 9일까지 올해에만 2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최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핵 개발비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몇 년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여당과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1일 언론 공지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공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전과 다른 입장을 말했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최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자국민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법무부는 대테러 자금조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완 국적자 천시환에 대해 금융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타이완 언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7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회사 3곳과 함께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생과 타이완 출신 천시환 등 2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궈기생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했고 그의 사업 파트너인 천시환은 북한과 유류 거래에 사용된 유조선의 승조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